11시 19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의 끝자락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심리가 좀 취약한데요. 외국인들은 왜 팔까요? 계속 팔까요?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터닝포인트에서 이슈들 보고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하창환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 오셨고요. 허반석 주식명가 MTNW 어드바이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제 하나씩 보면서 얘기하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밀려가면서 부담스러운데요.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우리만 왜 이렇게 못 오르지? 그랬는데 뭐 더 빠져버리니까요. 외국인 매도세가 어제는 주가 하락을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국내 증시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 되겠는가? 하창환 본부장님, 외국인들은 그동안 많이 샀는데 단기적으로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파생에서의 좀 수급 이탈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할 때 뭐 일단 최근의 상승 기조로 본다면 이제 작년 11월부터의 흐름들이 어떤 기조였냐면 기본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때는 선물과 현물의 베이스 차가 한 1.5에서 1.8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들이 나타났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베이스 차가 이제 양의 관계가 아니라 역의 관계로 조금 이제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외국인의 이제 선물 매도 물량이 굉장히 좀 크게 쏟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기조가 그냥 저는 뭐 미결적 중에 이런 것들 좀 어려우니까 다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부분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총 누적 매도량이 한 3조 5천억 정도이거든요. 지금 금일도 한 5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하방 같은 경우 한 5조까지 열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기조가 이 누적에 대한 매도가 5조에서 6조 수준 이하로 빠진 적은 최근 1년 이내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물량이 한 이 정도 좀 남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파생 쪽에서의 변동수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 이제 금일 같은 경우도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부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흐름들에다가 오늘 저녁부터 이제 미국의 GDP 잠정치 나오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위클리 옵션에 대한 부분에서의 변동수들 그리고 다음 거래일엔 PC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에서의 좀 변동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4, 5, 6 이제 또 2분기 또 마지막 때는 월봉을 만들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또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좀 변동수가 지나고 나면 이런 선물이나 이런 흐름들도 좀 많이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6월 2일부터 젠슨왕의 이런 뭐 기조연설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텐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또 이제 기술주들의 또 약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CPI 쪽에서 좀 부담이 됐었던 자동차 보험 쪽이 PC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보험률로 또 바뀌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조금 많이 제한적이라는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매크로 지표도 일부 완화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의 포인트가 생긴다면은 수급적인 변화에서도 일부 또 다시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소나기 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만 좀 잘 견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반석 의원님, 코스피가 265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가격 조정의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거의 대부분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선물 수급에 대한 집중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5월 2일, 5월을 시작할 때에 허반상 모멘텀 투자를 했던 캐치프레이즈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장고 고민하지 말고 5월달 셀인 메이다라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은 재빠르게 담을 만한 종목들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4월 26일을 기점으로 매수 전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러한 선물 매수 전환의 추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매매를 해왔는데요. 누적순 매수 규모를 선물 시장의 차트를 열어놓고 보실 때에 23년도 7월 1일 기점으로 쫙 열어놓고 보시면 5조 샀다 5조 팔고 5조 샀다 5조 팔고 또는 6조 원 가까이 매도가 확대되거나 매수가 확대되는 기조가 있었고 11월 12일 누적으로 8조 원 이상의 8조 4,700억 원의 누적순 매수를 기록한 모습들 등을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먼저 선물 시장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기준점 삼아서
재빠르게 시장의 변곡점들을 잡아낼 수 있었다라는 점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24년 올해 4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외국인들 누적 선물 통계 추이를 보자면 오늘 현재까지 5조 600억 원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1조 원 이상, 오늘도 5,300억 원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매도의 흐름들을 선물 수급을 통해서 보았을 때 거의 다 매도가 나왔다. 저는 현재 시점 5,300억 매도가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추가적으로 5천억 원에서 1조 원 사이에 매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도 압박보다는 매수의 전환 기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1조 원 이상의 매도가 나올 때 현금 비중 확보, 어제 1조 5천억 원 이상의 매도가 나올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순응하는 관점에서 매도를 통해서 현금 비중 확보가 나왔다면 이제 4월 26일 시점의 재현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이 나올 시점에 우리도 같이 진입할 만한 종목들을 가려놓고 기다림의 시간을 조금만 버텨보신다면 이르면 PC 발표를 지나면서 그 분수령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매수의 타점을 조금만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사전에 만나서 얘기하신 건 아니죠? 시각이 비슷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현물 수급뿐만 아니라 선물 흐름을 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PC를 보고 나서 이번 주 넘어가면서 뭔가 이제 반전의 계기,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그때를 대비하자는 말씀이셨고요. 동일하게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옥당 터닝 포인트, 삼성의 리스크 그리고 쉬어가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뭐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뭐 조금 쉰다고 한들 괜찮은데 삼성전자는 올라야 될 자리에서 또 HBM 이슈에 이어서 노조 파업까지 나오면서 어제 3%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일본 증시도 좀 많이 빠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증시에 대한 좀 하방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술적인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장도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지수도 마이너스 1.85%가 빠졌지만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엔비디아 플러스였고요. 뭐 애플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AI를 주도하거나 혹은 기술주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해주는 종목군들에서의 큰 조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 약 그 강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쪽에서도 뭐 하이닉스가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조금 음전을 하긴 했는데 오늘 장중에 한 2%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강보합권에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 하락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조 자체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대형주 위주에서의 좀 접근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집중도는 HBM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기적인 이런 스피드들을 같이 따라가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정도는 계속적으로 뭐 매수 매도를 하셔도 저는 무방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매수의 관점이긴 한데 만약에 지금 단기적인 글로벌 트렌드에 나는 빠르게 편승할 거야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맞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에서 매수 매도를 하시다가 이제 삼성전자에서의 HBM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 옮기셔도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빼놓고 가기가 어렵거든요. 요번에 이제 낸드에 대한 이제 가격이라든지 수요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이제 삼성전자도 거기에 따른 수혜들을 받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75,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되 72,000원을 좀 지지하는 거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수급 이탈이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달에 한 1조 5천억 정도가 나가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좀 주가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앞서 얘기했었던 이런 파생과 연관돼서도 사실 수급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제 빅선물에 대한 변화에 따른 이 주가 눌림에 따른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룸을 넓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분할 매수로 충분히 보실만하다라고 정의드리겠습니다. 대장주 중심의 접근.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네. 허반석 의원님, 반도체 전략, 특별히 또 소부장 전략. 삼성전자,
원익 IPS, 원익 QNC, ISC, 아비코전자 여전히 동일하게 종목들은 좀 추려 놓았는데요. 삼성전자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 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뭐 HBM 뭐 테스트, 퀄 테스트 불발 소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파업은 그대로인데 파업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고 한다면 파업을 통해서 반도체 생산 설비 라인이 중단될 수 있을 것인가? 중단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동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혹여나 생산 라인이 멈춰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현재 반도체는 쇼티지,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여기에서 만약 생산 라인이 멈춰선다라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주문들이 나올 수 있더라. 그래서 아주 예전에 SK 하이닉스 라인이 잠깐 섰던 적이 있습니다. 파업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오히려 반등의 흐름들도 나타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라인의 중단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하지만 중단됐을 때는 주가의 추가적인 악재 반영보다는 쇼티지에 대한 가격 인상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리고 1월 18일, 그리고 3월 19일, 그리고 5월 27일, 그리고 오늘과 금요일, 월요일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는 분할로 매집하기에 괜찮은 자리가 다시 도래했다라는 견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시각, 뭐 주춤주춤 물러가지 않고 두 분이 아주 뭐 명확하게 비유와 핵심 종목들을 딱 집어주셔서 정리가 깔끔하게 됐습니다. 다음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터닝 포인트는요.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는 2차 전지주.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냐. 오늘도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가 좀 약세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강하고요. 특별히 어제는 PNT가 급등했었고, 근데 이게 전반적인 상승은 아직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하창헌 본부장님, 2차 전지 전략은. 네, 맞습니다. 뭐 PNT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리포트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목표 주가가 나왔죠. 네.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룸을 뭐 한 30-40% 이상 좀 키운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개별적으로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공급망이 국내에서 해외로 좀 넓어가는 이런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 성장에 대한 캐파 증설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벤트가 터지는 종목이니까 이런 거는 지금 국내에 있던 좀 다른 종목군들과는 좀 차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차별화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1월 1일부터 올해 지금 이제 5월 29일까지의 수급 기조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기관에서 매수가 가장 높은 게 2차 전지 쪽이에요. 뭐 LG화학 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6, 7종목이 기관이 매수가 제일 강한 상황이고, 반대로 외국인의 매도가 가장 큰 쪽도 LG화학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쪽이 대거 많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식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 2차 전지라는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건 맞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봐야 되는 거는 맞지만, 지금 문제는 가격 경쟁과 캐즘 구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폴리실리콘 치킨 게임 할 때 정말 관련된 업체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이제 많이 그때 이후로 시장이 좀 재편이 됐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테슬라와 BYD 가격 경쟁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Q가 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P와 Q에서의 반전 흐름들이 나타나줘야 되는 흐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내려왔고 일부분 횡보한다라고 해서 이거 저점이지 하고 들어가신다라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비중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포트 비중에 아예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포트를 남겨놓는 건 좋지만 지금 시점부터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전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산업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이 끝나가는 구간이 온다면은 충분히 그때부터 들어가셔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게 해당 산업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들을 주셨고요. 다음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오늘도 뜨거운 화장품. 대장주의 품격? 근데 뭐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에는 화장품의 캐파 자체가 좀 작은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신경 안 쓰고 갑니다. 그죠? 화장품주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허완석 의원님. 뭐 공매도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포함해서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에 한중 간 FTA 관련된 소식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소비하는 그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헤어, 그리고 뷰티, 그리고 피부, 성형외과, 치과,
헤어샵, 메이크업샵 등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카드 매출 비중을 보았을 때 다 외모와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수혜가 증가될 곳들이 화장품이고 화장품 중에서도 이제는 대형 브랜드에 초점을 맞춰준 게 아니라 색조나 기초 그리고 주변에 입소문이 많이 났던 이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화장품들 포함해서 여전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하지만 이제는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들은 그래도 추세, 우상향 방향으로의 거래량이 실려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VT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26,500원의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보유해 볼만 하더라. 하지만 추세 방향이 아닌 비추세 방향으로의 거래량을 동반한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는 네. 26,500원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는 누군가는 화장품에서 언제쯤 수익 실현을 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하셔서 너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언젠가는 차익 매물 출회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고요. 덜 오른 종목들 중에서 내가 조금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탈모 관련해서는 바이오니아 그리고 화장품 제조 원료 관련해서는 현대바이오랜드를 관심 종목으로 담아볼 수 있겠습니다. VT 리뷰에 있었는데요. 잠깐 확인하고 갈까요? 허반석 의원님, VT는 3월 중순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비하면 무려 94%의 상승률을 엄청나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화장품 얘기하면서 함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얼마야? 2만 어느 정도 훼손 안 되면 간다고? 27,000원? 24,500원입니다. 4,500원. 네. 그리고 일부 좀 차익 실현도 엄청난 화장품에 이만큼 올랐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자, 화장품 얘기했었고요. 다음 마지막은 오후장 공략 종목입니다. 하창한 본부장은 5월 8일 날 BH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15%의 좋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침에 또 누가 BH 관심주로 얘기를 하시던데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 관심주 바로 갈게요. 하창한 본부장님. 네, PSK 홀딩스입니다. 일단 저는 반도체 안에서의 좀 기회를 계속 찾아보는 것은 좀 틀린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 종목을 좀 중심으로 보시되 추가적으로 이제 HBM 쪽에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 또 PSK 홀딩스입니다. 최근에 증권가에서 4만 원대 후반일 때 목표 주가를 7만 원 이상으로 얘기하면서 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HBM에 대한 이런 공급 라인 부분에서의 점유율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 그 안에서의 수혜를 같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마이크론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런 좀 공급에 대한 이벤트가 또 터져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약간 투자 경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보통 경고를 받는 종목군들이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에서의 또 투자 경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위아래 등록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정말 오랜 기간 꾸준히 올라가면서 주가의 이런 부분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최근에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주요 이평선들 타면서 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AI에 대한 수혜의 흐름들이 저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산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들 계속 가져가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6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전 고점 충분히 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 라인은 46,000원입니다. 이전에 조금 횡보하면서 올라갔었던 그 라인들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보유하시면서 이 흐름들 쫓아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PSK 홀딩스 관심주였고요. 허반석 의원님은 앞서 VT 94%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말씀했는데 이럴 때 이제 하는 질문이 있죠. 그런 종목도 없을까요? 이런 거잖아요. 오늘 관심주는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종목을 매수하신 이후에 그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최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연속된 수급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내심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좋은 가격에 매수했는데 이 기업의 우상향의 기조가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단숨에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찾는 것보다는 추세 저점에서 샀기 때문에 한 패턴 정도가 한 사이클 정도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기다림이 수익률 극대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 넥스트 칩을 준비했는데요. 일전에도 한번 61선 아래 추세 최저점에서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얼추 많이 올라왔는데요. 61선 지지 흐름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명확한데 그 안에서 기술적 해자를 가지고서 공급 확대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더라. 자율주행 차량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넥스트 칩의 주가와 이 기업에 대한 주가도 시총도 우상향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연속된 수급이 주가의 우상향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로 제가 16,000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1,500원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주식사관학교 방송 이후에 바로 공개 방송 이어집니다. 시장의 저점 잡는 법 우리가 6월 달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까지도 함께 준비해서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있는 좀 불안한 시장인데요. 두 분의 말씀에 중심이 잘 잡혔습니다. 터닝포인트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